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철강과 비철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박광래 연구원입니다. 저희 센터 중화학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전력 공급난에 대한 얘기를 저희 회사 이진명 책임연구원과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정유화학 산업을 맡고 있는 이진명 책임연구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최근에 금융시장 참여자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흥미있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중국의 전력 공급난 역시도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요. 저희 센터 중화학 팀 안에 속해 있는 이제 건설, 화학, 철강, 운송, 조선 등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이제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통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죠. 전체 이제 발전원 중에 70% 이상이 이제 화력 발전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전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 안에서의 64% 정도가 이제 오늘 주침적으로 말씀을 드린 석탄에서부터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석탄 가격, 비단 석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이제 원유 등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전기 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 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석탄에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중국의 발전, 이제 전기 공급난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죠. 이때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제 맑은 베이징 시내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해왔는데요. 2015년경부터 시작된 이러한 이제 대기오염 개선 정책에 따라서 이제 몇 달 안 남은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금 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석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안에서 석탄 채굴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석탄을 통한 발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전력 공급난에 이제 이슈가 언니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지만은 중국과 호주 간의 이제 외교 갈등도 전력난의 원인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초였죠. 이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리 확산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호주가 중국에서부터 이제 찾으면서 이제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코로나19만의 이슈가 아니고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해왔던 이제 1대1로 준비 과정에서 호주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중국이 호주를 통해서 석탄을 수입을 해왔던 비중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였는데요. 이제 중국이 작년 말부터 이제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을 일절 금지를 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석탄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못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난도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중국은 기사를 통해 보면은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도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제대로 지금 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향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중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옆에 계시는 이진명 책임연구원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저희 중화학 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화학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전력난이 이제 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비 통제로 인해서 중국의 화학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이제 국내 화학 업체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상반기에 중국 대부분 지역들이 이중 통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제 화학 설비들이 밀집해 있는 신장이나 그다음에 닝샤, 그다음에 샨시, 장수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공장 가동률을 하향시키거나 강제 셧다운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중 통제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고 거기 이제 지도상에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이제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중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중 통제가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이제 지도에 대한 개괄적인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성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너지 소비와 강도에 대한 이제 규제를 실시를 했고 이제 각 목표치를 이제 달성하지 못한 이제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대부분 지역들 이제 총 9개 지역들이 이번에 이제 이중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그 중앙 정부가 하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곳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 외에는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화학 제품의 공급 감소는 결론적으로 이제 화학 시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국 내에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석탄 기반의 화학 설비들이 이제 원가 경쟁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생산 감축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석탄 기반의 폴리머 설비들의 전기 보수 현황을 보시면 9월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들어서 지금 집계가 좀 덜 됐지만 앞으로 이런 전기 보수 일정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켓시ェ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뭐 제품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최소 3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으로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의 지금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화학 설비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학 제품과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화학 제품 간의 가격 경쟁력 아니면 품질 경쟁력 같은 것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번 중국 전력 난으로 인해서 이제 주로 이제 수혜가 큰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번 중국의 석탄 강세로 인해서 가장 수혜가 예상될 걸로 예상되는 제품군이 이제 PVC랑 가성소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국은 글로벌 PVC와 가성소다 생산의 약 42%와 4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PVC 같은 경우는 가운데 차트를 봐주시면 설비의 80%가 다 석탄을 기반으로 만드는 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전력 난으로 인해서 정부들의 그런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PVC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PVC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제품인데 이 가성소다의 생산 또한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같이 이제 화학을 잘 모르는 이제 화알목 같은 경우는 PVC나 가성소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다운스트림 수요처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PVC와 가성소다가 이제 어느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소재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PV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PVC 파이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주로 전방 산업은 건설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성소다는 주로 이제 알루미나라는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PVC랑 가성소다 모두 지금 전방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공급 감소로 인해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맨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VC랑 가성소다 가격 모두 지금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PVC와 가성소다의 그 전방 수요가 지금 견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전방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그 최근에 코로나19 상황과도 좀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요? 일단 뭐 건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주택 착공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외로 몰리면서 이제 신규로 짓고 있는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 수요가 좋아졌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PVC나 가성소다에서의 강세로 인해서 수혜주로 하나솔루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솔루션 전체 매출에서 이제 관련 제품, 관련 PVC나 가성소다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대충의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일단 하나솔루션 케미칼 사업부 내에서 PVC랑 이제 가성소다가 이제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서 이제 비중이 큰 화학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의 중국의 전력 공급난 때문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도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솔루션 케미컬 사업 부분의 절반 정도를 PVC나 가성소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50%는 지금 전력 공급난 이슈에서 봤을 때 수혜인가요? 피해인가요? 중립인가요? 왜냐면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걸 오버롤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혜가 예상되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가동률이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PVC와 같이 이제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선례가 있었을까요? 지금만큼의 전력 공급난은 이제 없겠지만 과거에 혹시 중국에서의 설비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봤던 경험이 혹시 있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 판단하고 있고 뭐 일단 저희 이진명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정도의 중국발 공급 충격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없었던 걸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궁금증이 더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력 공급난으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PVC나 가성소다 말고 또 다른 이제 수혜 품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또 다른 수혜 품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하고 있는 이제 ECH라는 제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CH는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죠? 네, ECH는 주로 이제 에폭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이 에폭시도 주로 전방이 이제 건설이나 조선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의 수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중국 전력 공급난이 뭐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언제까지 지금의 이슈가 쭉 이어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중국 정부가 어쨌거나 지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전력 제한 조치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계속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산업 생산 자체가 둔화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게 역으로 전력난이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은 반대로 해당 품목들의 뭔가 약세나 그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PVC로 좀 예를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제한이 좀 풀린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이제 전방적으로 제조업의 가동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학의 전방 산업이
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의 그런 수요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화학 수요는 좀 더 개선될 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석탄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탄 기반 화학 설비들의 이런 마진 압박은 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전력난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석탄 기반 베이스들의 화학 제품 생산 설비의 생산 감소로 인해서 뭐 PVC 같은 제품군들의 가격 강세는 연말까지도 강세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도중에 이제 불현듯 떠오른 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11년도 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반대로 수혜를 받던 그런 일례가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봐서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 중국 생산품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를 보는 약간 이런 이제 로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라면은 지금의 전력난은 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중에서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지금의 이제 전력 공급난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는 뭐 많이 있나요? 일단 뭐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중국 내 생산 비중이 이제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몇몇 업체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로 이제 뭐 실적에 유의미한 피해는 있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 3분기, 4분기 실적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게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화학은 여기까지 들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건설에 대한 얘기도 책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도 이제 자료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부분적인 수익성 개선에 그치는 미미한 영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시 전력 소비가 큰 원재료인 시멘트랑 철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시멘트 가격과 철근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우는, 일단 국내 건설 원재료의 수출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철근의 수출 비중도 1% 미만이고, 이제 시멘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비중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얘기 잘 들어봤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시간상의 문제와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회사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김현욱 책임연구원님을 따로 못 모셨는데, 혹시나 이제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김현욱 연구원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바로 이제 운송과 조선 쪽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운송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거나 중국이 계속해서 석탄 생산에 제한을 걸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의 석탄 생산이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수입 물동량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BDI 지수가 계속해서 4분기에도 이제 기존 예상과 다르게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페노존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까지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LNG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면은 당연히 이제 신규 LNG 액화 플랜트의 그런 환경이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규 LNG 운반선 발주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선 업종에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친환경 그런 이제 트렌드 속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석탄, 석유 베이스의 에너지원에서 결국 여러 국가들이 2050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바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한꺼번에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지금 LNG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가스를 이제 액화를 해서 이제 수입지로 이제 보내는 그런 중간재이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생산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 미국 천연가스 관련된 업체나 관련된 ETF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철강 쪽이라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전력 공급난은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슈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5월부터 있었던 이슈예요. 5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전력난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5월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중국 철강 생산량도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5월, 6월을 거치면서 이제 일일 조각 평균 생산량이 이제 급락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재밌는 거는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공급광이 노출되었던 중국 철강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격이 약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에 제목으로 달아놓은 것처럼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직간접적으로 전력 공급난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 내 지역들이 얼마큼의 GDP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해당 지역들의 총 GDP 합산은 중국 전체 비중의 한 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철강 수요와 GDP 간의 높은 이제 상관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중국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철강 수요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찌됐든 이러한 이제 전력 공급난이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되는 것이 철강 업황에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이진명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겨울철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런 전력 공급난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 제약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석탄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겨울철 이제 난방 시즌에 접어들면서 석탄 생산량이 늘게 되면은 5년 동안 겨우 잡아놨던 지금 대기오염이 다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그래도 내년 2월 올림픽까지는 지금 공급난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비철도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이슈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은 이제 비철금속 재련소들의 전력을 지금 못하게끔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단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서 유럽에서도 지금 비철금속 재련소들이 전력난을 이슈로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철강보다는 살짝 상황은 나은 편이에요. 지금 아연이든 알루미늄과 같은 지금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지금 공급이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이러한 이슈를 통과하면서 가격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눠보면은 지금 철강은 약간 중립 이하의 영향을 받고 있고 비철 같은 경우는 중립 이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구리나 비철금속, 아연 모두 이제 약간 친환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요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비철들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제 중국의 전력 공급난과 이제 이에 따른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의 영향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관련된 내용과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곧 이제 2022년 전망 자료를 발간할 예정인데 거기 안에서도 좀 더 딥하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강래였습니다.